요 시간에 여러분한테 구급상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갖고 있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급상자가 요거죠. 이 구급상자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가정에도 많이 있고 뭐 학교 시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구급상자. 그냥 플라스틱 이런 재질에 던지면은 좀 깨지기도 하고 안에 큰 상자가 뭐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 소독약 그다음에 뭐 약간의 알코올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좋죠. 없으면은 뭐 저기 해야 되겠지만 소독약도 이제 가정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스틱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반창고 여기는 의료용으로는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런 반창고가 또 있고 좀 고급진 반창고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집에 있는 이런 메디폼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밴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상용화돼 가지고 거즈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바셀린 거즈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용 밴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요즘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예, 여러분이 갑자기 부종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얼음을 넣고 딱딱하니까 물을 좀 잠깐 조금 넣어요. 그래가지고 통증 부분에다가 대고 있으면은 좀 붓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거죠. 어, 머리 아플 때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괜찮죠? 열났을 때. 이제 위생봉지 같은 거 쓰시면은 굉장히 막 물기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위생봉지를 하고 거기다 또 가제수건을 싸는데 이런 거 하나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음 주머니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넣게 되면은 또 따뜻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은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이제 가정용 구급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있는 국산 이런 겁니다. 네. 일단 던져도 깨지지 않는 것, 네.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방수가 되는 제품이죠. 물론 이런 특정 상품들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방수가 되기 때문에 만일 선박에 요 구급상자가 있으면은 선박이 뒤집어지더라도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젖지 않아서 구급상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떠 있을 수도 있고 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GPS를 연결해가지고, 만일 바다에서 내가, 어떤 배가 선박이 전복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GPS 신호를 계속 깜빡깜빡 하면은, 다른 쪽에서 GPS 신호를 잡아서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배터리가 문제겠죠. 그럼 내부에다 이제 배터리 장치도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이런 상자들은 많이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 그래서 사실 이제 항공기에서 어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깨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 어, 사실 이 전술용 상자죠. 어. 그럼 여기 부분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냐?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이런 밴드 같은 건 당연히 가정용 구급 상자하고 차이는 없어요. 유통기한은 좀 길게 해놨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이 멸균 거즈, 그 다음에 뭐 붕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삼각선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고, 이거는 이제 저체온증 대비해서 보온포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불 같은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굉장히 넓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펼쳐서 전환당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여러분이
부분들이, 요거는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써도 되고, 굉장히 넓죠? 거의 한 2m, 2m 이상 되는 매트만한 사이즈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게 시중가로 4,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구급상자 자체가 비상용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몇 개의 이런 그 붕대나 이런 당연히 가위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이런 그 랜턴도 당연히 있고 이거는 호각용 호각입니다. 호각.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제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명조끼나 이런 부분들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호각용, 호신용 신호기들이 있죠. 계속 알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 주파수가 높게 날카롭죠. 이런 부분. 예전에는 이렇게 입으로 많이 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능 관리 등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제 재난이 터지고 그러면은 이제 골절이나 심각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혈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또 별도로 학습을 해야 되지만 지혈대 단순히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혈대를 사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생리식염수죠. 이건 주사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가정용 생리식염수 이거는 세척용 전용이고 주사용입니다. 근데 사실 주사용도 일부분을 잘라서 세척용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이런 부분들도 이미 만들어 놔봤고 이게 이제 패드 뜯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비상용 신호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제가 한번 뜯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응급 상황에 이런 신호탄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빼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성냥 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착 하면은 도화선처럼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 보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봤죠? 이런 부분. 요건 이제 20분용. 불도 이렇게 해도 잘 꺼지지도 않죠.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정도는 배터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묻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이런 것은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만약 차가 사고 나면은 이런 불을 켜서 이렇게 딱 세워놔더라도 굉장히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마스크나 이런 부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위생봉지 같은 경우도 조금 필요하고 물건을 담아야 되고 물을 넣어서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생봉지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은 이제 아이스팩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게 탁 짜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아이스팩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순간 아이스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유통기한도 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등등 필요한 것은 이제 가이나 켈리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이런 매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고 어떻게 났고 언제부터 지금 손상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뒤쪽에 설명하겠지만은 타이레놀, 베아제, 항히스타미드 이런 부분들도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용 재난용 구급상자 물건을 넣기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좀 연구하고 있는 게 72시간을 버틸 수 있는 구급상자죠. 사고가 났을 때 72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재난 교과서상으로 72시간을 버텨주면은 구조대가 조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72시간을 버티면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버틸 수 있으려면 물도 먹어야 되고 진통제도 좀 있어야 되고 손상 부분도 처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런 재난용 휴대용이나 차량이나 선박이나 농어촌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농어촌 구급차 보면 약간 좀 이런 이 플라스틱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뭐 기계가 잠깐 지나가면 또 파손된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자외선 때문에 누렇게 변한다든지. 그냥 이런 제품이 좀 있으면 벌레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이 산행을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상자들이 있어요. 안에 막 벌레들 진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납품이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조만간 특허로 나오면은 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겁고 휴대하기 불편하고 집에서만 고정된 위치에서만 써야 되는 단점이 있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가정용, 가정용이라기보다는 휴대용, 휴대용, 휴대용. 해외여행 가거나 우리가 어떤 캠핑하거나 놀러 갔을 때 딱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은 웬만한 건 해결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큰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매우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행이나 아니면 어떤 캠핑이나 이런 부분 다 중단하고 수건으로 감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 외상에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외상에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면은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큰 상처가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싸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큰 상처 부분을 굳이 막 여기서 엄청나게 큰 상처만 뼈도 보일 수도 있고 근육이 파손됐는데 막 약을 바른다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상처 어, 좀 뭐 작업을 하다가 좀 베었다든지 조금 손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여행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용 이런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 제가 손잡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도 많이 상용화된 그 제품이죠. 이게 이제 남자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팔찌로 쓰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네, 이렇게 팔찌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DP용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 로프는 20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펼치면 다시 묶을 수가 없어서 안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짱짱한 로프고 약간 여기 또 호각이 있습니다. 호각이 있고 여기 약간 나침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칼이 있고 여기 파이어스틱이 있는데 제가 인천공항에서 걸려가지고 파이어스틱을 뺐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라이터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켜면은 이제 파이어스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구사기 때문에 요런 그 인공호흡 마우스 실드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황일 때 쓰려고 합니다. 내용물이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예. 타이레놀을 왜 이렇게 권장하냐면 진통제 중에서 가장 그 깔끔한 약이죠. 어, 사실 이 사용 설명이나 책을 보면은 임산부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검증된 약이고 그러나 실제로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소화제, 소화제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 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코감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여러분이 두드러기나 이런 부분들 예, 발생했을 때 항히스타민제 하나 정도 먹으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뭐 요 세 가지를 섞으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 감기약 되겠습니다. 예, 콧물, 그다음에 두통, 근육통, 그다음에 소화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굉장히 아프면은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확인해 보시고 항생제를 이제 지급해 드리게 되는 거죠. 항생제는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요 세 가지는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약국에 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즈 있어야 되겠죠. 다음 제가 써버렸는데 기본적인 그 포비돈 수압입니다. 포비돈 수압. 포비돈 수압. 드리시고 하는 건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안약입니다. 안약. 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상처 부분에 너무 둘러붙어 있으면 요 안약도 사실 생리 식염수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가지고 하고 눈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 안약을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테이프나 어떤 글러브 부분도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위생봉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밴드 종류. 저는 이제 일회용 알코올 큰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야외에서 제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손을 쓸 수 없으면은 큰 밴드를 이용해서 손을 닦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요거까지 준비할 필요 없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좀 글러브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러브를 끼고 하려고 하는 거죠. 글러브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멸균 표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가위 종류. 어, 가위도 문구 가위를 사용하시면 사실 이런 테이핑 같은 경우가 잘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도 네, 이런 가위. 요거는 붕대 가위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각도가 있어가지고 옷을 자를 때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스테인레스여가지고 어, 오염이 됐을 때는 다시 또 물을 이용해 세척하기도 충분히 용이하고 그리고 켈리도 있습니다. 몇 가지. 켈리는 왜 필요하냐? 어, 요런 켈리는 사실 그 낚시하시는 분도 사용하시는데 낚싯바늘 빼기 좋죠. 낚싯바늘이 예, 약간 그 병원에서 꼬맬 때 슈처라고 하는데 봉합할 때 쓰는 바늘과 모양이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 빼기에 좋습니다. 이거는 이물질이 바뀌었을 때 뽑기에 좋죠. 구강의 이물질은 손으로 안 되니까 이 부분 잡아서 이렇게 하기에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타월 포셉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용하기 쉽진 않지만 어, 이런 용도를 어떤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에 참 용이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병원 수술실에서 쓰는 거긴 한데 잠깐 용도를 보여드리면은 다쳤어 예를 들면 팔을 다쳤다고 합시다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를 그 전에 우리는 팔을 잡아서 올리고 여기다가 이 목을 그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타월 포셉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아래 옷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활용해서 음,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음, 힘 빼세요 잠깐 좀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우리가 골절이나 손상은 다친 부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다친 부위에 가까운 관절과 먼 관절 두 군데만 고정시키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가까운 관절, 먼 관절 여기와 여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만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이 다쳤어요. 상완골 다치면 여기와 여기와를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뒤쪽으로 감아서 다시 하나 또 캘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잡아주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캘리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으면은 완벽하게 손상을 커버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이런 것을 뒤집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와이셔츠가 입었으면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서 아래 단추를 위 단추 끼울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캘리들을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은 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드레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손상을 입으면 첫 번째, 모든 일을 멈춥니다. 두 번째, 비눗물로 손을 씻습니다. 자, 뱀의 독사에 물리든, 개에 물리든, 진해에 물리든, 사람한테 물리든, 비눗물로 씻어요. 그리고 잘 말린 다음에 지혈을 해야 되겠죠? 지혈을 합니다. 자, 상처 부분을, 손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분을 지혈을 해요. 일단 합니다.
5분 지혈을 했는데 여기 부분에 출혈이 있으면 5분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또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병원 가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자꾸 가서 꼬매시면 돼요. 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5분 동안 눌렀는데도 출혈이 생기지 않아.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포비돈, 포비돈 수압을 이용해서 소독을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비돈 스틱은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통으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오염이 요것은 저기 바세린 통이지만 포비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일회용을 사용해 가지고 약 부분은 상처 부분을 소독을 합니다. 충분히 소독을 해요. 다음 다른 하나를 이용해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합니다. 불면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있는 세균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 깔끔하게 상처 부분을 소독한 다음에 반드시 자연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거즈,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깨끗한 거즈 부분을 이용을 해서 거즈를 대고 상처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테이프를 감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저는 좀 고급 테이프를 쓰시는데 여러분도 뭐 기호에 맞게 처음 상처는 좀 큰 상처를 써도 큰 테이프를 써도 됩니다. 처음에 너무 막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상처는 좀 큰 테이프를 쓰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작은 테이프를 써서 처음 상처는 지혈도 해야 되고 압박도 해야 되고 적당히 감은 다음에 상처에 피가 전혀 나지 않고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는 그냥 밴드 작은 거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연고를 언제 바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고는 응급 상황에서는 그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연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어떤 그 잘린 절단물을 처리하는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절단물이 있을 정도의 상체면요 119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단물이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을 생리식염수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그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안약 부분은 조그만 하지만은 똑똑똑 떨어뜨려서 절단물이 조그만한 경우는 이걸 싸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손에 오염이 돼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잘 싸서 이렇게 봉지에 담으면 됩니다. 위생봉지 담으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이런 글러브를 어차피 가지고 다닌다면은 글러브에 거즈를 얹고 그 다음에 뭐 생리식염 적신다든지 안 적셔도 상관없지만 절단물을 잡고 싼 다음에 글러브를 뒤집어요. 이런 부분들은 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방수 처리가 되면서 완벽하게 1차 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런 지퍼백에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시원한 물과 얼음을 넣으면은 이 절단물에 직접 닿지도 않고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송을 하게 되면은 병원 밖에서 8시간 동안 있어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위험하겠죠. 그러나 뭐 조그만 도시에서는 병원이 대부분 1시간 이전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또 뭐 119를 부르면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등산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것 이거 이런 것들을 다 싸서 이렇게 넣으면은 요런 조그만한 이게 사이즈가 거의 가로 세로 12cm 몇 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그냥 넣고 다녀요. 어차피 해외여행 가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만 믿고 있거든요. 어, 그분들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저 혼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같이 쓰려고 하는 응급 상황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요거 진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드레싱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하고 비눗물로 손을 씻고 말린 다음에 포비돈 용액으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즈를 대고 감고